오늘 그 femto바이오메드는 세포치료제 생산 핵심 공정 기업으로서 향후에 일어날 사업화에 대해서 IR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돼 있고요. 저희는 2011년 7월 11일 날 설립돼서 12년 정도 지금 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작년 11월에 최지원 대표님이 조인하셔서 사업화 총괄을 맡고 계시고, 저는 경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최지현 대표님은 마운트 사이나 병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세포치료제 이제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시고, 뭐 LG라는 대기업, 그다음에 브릿지바이오라는 기업도 창업을 하셨고요. 근데 사노피에서 글로벌 임원으로 비즈니스 업무도 또 하시고, 이제 쿼드 자산운용에서 투자 업무까지 하셔서 다방면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femto바이오메드 전체적인 사업화 총괄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femto바이오메드가 지금 진출하는 시장은 세포치료제 시장입니다. 저희가 세포치료 전문 기업으로서 세포치료제 공정이죠. 예, 기업으로서 세포치료제 시장이 저희 타겟 마켓이 되는데 현재 세포치료제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약의 발달이 스몰 몰리큘, 뭐 라지 몰리큘,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난치병들, 뭐 암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병들이 기존의 기술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라는 영역이 향후에 이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질환 질병들을 해결할 그런 기술로 급격한 마켓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이제 CAR-T 치료제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듯이 지금 이제는 세포 유전자 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약 38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좀 아마 칼티란 치료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칼티는 지금은 이제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혈병은 난치병이었지만 지금은 칼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달, 두 달 안에 거의 완치가 되는 수준으로 5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약효를 내주는 그런 약으로 전 세계 지금 공급을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포 치료제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손쉽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가격이 비싸고 비싸더라도 이 생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게 되면 다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한 장표가 된대요. 어, 세포 치료제라는 약이 다른 약 대비 생산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급격한 성장, 마켓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기회 요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스몰 몰리큘부터 뭐 항체 치료제 같은 라지 몰리큘, 그다음 세포 치료제까지 보시면 치료제당 생산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칼티 세포 치료제 원가 구성 항목을 보시더라도 매니팩처링 항목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이제 생산 공정이 갖고 있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산을 제약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칼티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뽑은 다음에 면역 세포죠. 칼티는 T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세포를 일단 형질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제 바이럴 벡터라는 걸 써서 바이러스를 써서 세포의 형질을 바꿔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 중에 많은 세포들이 죽고 형질 전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세포가 많아서 이펙티브 셀, 유효 세포, 제대로 형질 전환이 일어난 세포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세포들을 증폭을 해야 돼서 그다음에 배양 공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바이럴 벡터에 따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형질 전환 공정 이후에 배양 공정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공정들이 붙습니다. 이런 많은 공정 때문에 생산 공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이쪽 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를 대체한, 즉 비바이러스의 방법으로 이제는 세포치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최근에 계속 과거부터 제기되었고요.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제 바이럴 벡터로 만드는 그 칼티 공정 대비 저희는 세이차를 놓긴 했습니다만 비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복잡한 공정이 굉장히 단순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도 싸지기도 하지만 바이러스 쓰지 않기 때문에 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훨씬 줄어서 안전한 약이 되고 원하는 사람한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즉 스케일업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훨씬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이러스 쪽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생산 공정인데요. 다만 비바이러스 쪽이 바이러스 대비 기존에는 약효를 내는 즉 형질을 전환시키는 그런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 mRNA가 이제 굉장히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mRNA를 통해서 mRNA를 인류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mRNA를 기본으로 한 바이러스 벡터를 대체한 비바이러스 생산 공정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드로 뭐 큰 대기업부터 제약사부터 연구기관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mRNA를 위시로 한 비바이러스 쪽 연구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비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확대 추세를 보시면 현재는 즉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이러스를 사용한 약 개발의 어떤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분포고요.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비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쓰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는 바이러스밖에 없었고 과거에는 세포 치료는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만든 세포 치료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비바이러스 쪽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프리클리니컬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에 생산될 만들어질 인허가를 받고 공급하게 될 세포 치료제는 바이러스 쓰지 않은 약이 훨씬 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이트, 길리어드 컴퍼니 쪽이나 타케다 등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바이러스 바이러스 쓰지 않은 세포 치료제 어떤 생산 공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중심을 많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셀샷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1년대 만들 때부터 이제 비바이러스 방식의 어떤 기술 개발을 원천으로 해서 지금까지 12년간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론칭한 저희 셀샷 mRNA 등 다양한 유전 물질을 활용해서 세포에 전달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셀샷 공정 기술의 경우에 기존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다른 경쟁 기술 대비 동등한 부분도 있고 또 뛰어난 부분도 있고 뭐 아직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셀샷 경쟁 기기가 현재 다른 셀샷 기술이 다른 경쟁 기술 대비 어, 확실하게 우위에 있고 더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보시면은 환자율의 면역세포, 저게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연구 단계에서 저희가 만들어 쓰는 세포를 이제 셀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링된 세포고요. 우리 몸에서 직접 뽑아낸 세포들을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까 CAR-T라고 부르는 CAR-T 치료제도 프라이머리 T셀 가지고 만들죠. 환자 몸에서 세포를 빼서 그 세포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CAR-T를 만들고 증폭을 해서 다시 치료하게 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프라이머리 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비바이러스 기술, 즉 전기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자극을 줘서 세포의 벽에 구멍을 내고 이런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형질을 전환시키는 기술의 경우에 셀라인 대비 세포 전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들이 프라이머리 세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전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셀샷 기술은 하지만 이런 프라이머리 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만들어질 대부분의 세포 치료제는 이렇게 환자율의 자가율의 세포를 활용한 기술이 가장 메이저 타겟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종유래라든지 다른 세포를 활용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갖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자가유래보다 임상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 자가유래 세포에 대해서 이런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게 세포 치료제 공급이나 생산 쪽에서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셀시아 기기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분리 전달이라는 기술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부르긴 하는데, 기존의 트랜스펙션 기술들이 세포 독성이 굉장히 큰 전달 버퍼를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런 세포 독성이 큰 전달 버퍼 안에서 프라이머리 세포가 굉장히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셀라인, 우리가 만들어낸 실험실에서 생산된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이 큰 전달 버퍼에서 잘 견딥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차별성이 많이 생기죠. 차이점이 생기죠. 하지만 셀샷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세포 독성이 큰 전달 버퍼의 적용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세포의 전달 버퍼를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율의 면역세포나 셀라인, 우리가 만들어낸 셀라인의 경우에 큰 차이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작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특히나 CAR NK를 직접 만든 마지막 단의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환자에서 뽑은 NK 세포로 만든 결과,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키운 그다음에 환자의 몸에서 뽑은 PBMC. 요건 PBMC는 이거 똑같이 면역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K, PBMC에 대해서 거의 90%가 넘는 수준의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기존 기술로는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높은 제작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제작된 CAR NK 가지고 저희가 암세포와 실험실 내에서 그냥 세포단에서 세포를 얼만큼 잘 죽이는지를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암세포를 24시간 이내에 다 사멸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세포, 뭐 T세포라든지 여러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다양한 세포의 다양한 물질이 굉장히 잘 전달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POC들을 저희가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기술을 극복하고 어떤 이런 세포 치료를 만드는 기술로 비바이러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현재 비바이러스 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환자 유래 세포, 즉 프라이머리 셀에 대한 제작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근데 셀샷 기술은 그 부분을 극복해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독성이 큰 전달 버퍼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달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높은 수를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큰 차이점 뭐냐면, 세포 치료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향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 세포 하나의 형질을 한 가지의 방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수,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즉, 전달시킬 유전자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전달시켜서 그 여러 개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발현율을 보이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다중복합 뭐 형질 전환, 멀티플렉스 진 트랜스펙션 이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뭐 iPSC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개의 다른 유전자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일반 체세포를 이제 배아 줄기세포 수준으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카 NK 같은 것도 고용암을 우리가 타겟을 할 때는, 고용암은 하나의 타겟이 아니라 멀티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AR-T는 싱글 타겟, 하나의 타겟, CD19라는 싱글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혈액암이 갖고 있는 타겟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암은 여러 개의 타겟을 갖고 있고, 그 여러 개의 타겟을 얼마나 많이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암에 대한 치료 효율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 폐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어떤 암이 됐든 여러 개의 항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타겟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면역 세포에 여러 개의 타겟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이런 비바이러스 전달체계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개의 유전자를 서로 상이한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발현율을 갖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전달기기들은 이렇게 여러 번 세포를 한 번 해도 많이 죽는데, 여러 번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죽어서 없어져서 결국 뭐 다 사라지는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희 그래프 보시면은 저희는 4번 또 6번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이제 4번으로 했고요. 이 실험 자체는 4번의 실험에서 50% 이상의 어, 그
이펙티브 셀에 대한 저희가 수득을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전자를 한 번 전달할 때 그 세포를 대부분 죽이지 않고 대부분 살리면서 90% 이상을 살리면서 90% 이상이 이펙티브 셀로 형질 전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 유래 세포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성능으로 형질 전환이 되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의 다양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저희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작년 말부터 론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론칭한 기기는 구성이 크게 보시면은 기기와 카트리지. 그러니까 요 사업 자체는 잉크젯 그 사업처럼 이 기기를 공급하고 이 기기가 소모품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셀샷 인스트루먼트에서 셀샷 본체가 있고 이 본체에 카트리지가 계속 공급되면서 소모품으로 쓰이는 구조가 되고요. 단지 요거를 기기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저희가 세포치료제 제작하는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일스톤을 계약을 맺고 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로열티 수익까지 가는 신약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수익성을 갖고 있는 공정입니다. 공정 기술입니다. 세포치료제 공정들은 모두 다 이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기술은 이제 GMP 실제 약을 만드는 공정에 넣는 거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공정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사이트바 같은 곳에서 팔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셀샷 자체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론칭을 해서 이제 아마존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CGMP 공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되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트리지가 다양한 카트리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처리하는 세포량에 따라서 그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카트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치료제별로 원도스, 트리트먼트당 필요한 세포 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량의 카트리지들을 공급하는 게 이제 필수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8가지를 표준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서 더 필요에 따라서 뭐 자유롭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8개는 스탠다드 커버리지를 해주는 그런 라인업 구성이고, 이건 다른 회사들도 뭐 비슷한 어떤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GMP가 지금 인증에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생산용 이제 CGMP입니다. 그래서 요 CGMP 인증을 받게 되면 FDA 마스터 파일도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CDMO나 세포치료 쪽에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세포치료를 개발을 할 때 그 파일을 가지고 각 파이프라인의 신규 CGMP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신규 CGMP 인증 받을 때 필요한 기초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년 후반기에는 저희가 CGMP 인증과 GLP 인증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FDA 마이스파일까지 완성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보시면은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에 저희 장비를 이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치료제 회사들은 세포 치료제 개발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이걸 실제로 제작하는 쪽은 저희 셀샷 공정에서 솔루션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공정이 저희와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고 뭐 테스트도 하고 임상도 하고 나중에는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고요. 어, CDMO, 즉 세포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쪽은 이 개별 기업이 실제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대부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구까지는 저희 셀샷을 가져 쓰지만 이후에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CDMO 쪽에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임상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CDMO 쪽에서도 저희 셀샷 공정 기술 이미 가지고 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은
미국이랑 한국 쪽의 CDM 기업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도입 계약을 맺고 있고, 보통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안에는 계약이 충분히 뭐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올 초부터 진행해 오고 있어서 향후에 뭐 좋은 뭐 다양한 이제 그 공급의 어떤 계약들이 맺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포 체르제 기업, 그다음에 위탁 생산 기업, CDMO 쪽에 양쪽에 공급하는 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다음에 R&D 쪽에도 저희가 뭐 공급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은 임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기기 여러 가지 뭐 제약사항이 훨씬 덜합니다. 굉장히 좀 프리한 어떤 기기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병원 사업이 있고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전반기에는 보시는 이 두 개 영역 쪽에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미국 쪽에는 5개 정도 저희가 컨택이 쭉 진행되고 있고, 한국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계속 또 연락이 오고 있어서 계속 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 기업과 딱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공급하는 회사와 영역을 넓혀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은 익스클루시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최소한 지금 보이는 거의 2배 정도 업체와 어,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